건진법사를 대통령 부부가 완전히 절연을 하고 그야말로 내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현동 국세청장 문제부터 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과거사들이 있다는 추론들이에요. 그래서 건진법사가 소위 말해서 그때 그 사건 이후로도 사실 계속 뒤에서 이제 움직이고 일들을 벌리고 이런 짓들을 하고 다녔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서요. 예. 건진 폰도 제가 보기에는 저거 간단치 않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기 저는 이제 늘 우리 여사님이 참 성격이 좋으신 건지 참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고, 근데 정권 초기에 지금 우리 저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 특히 국세청을 중심으로 소문이 많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주 초기 때 그때 이제 실세였다고 하는 장모 전 의원께서 건진의 그런 문제점들을 다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확실히 그때부터는 끊어져 나갔고. 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약간 사과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황금폰, 현재 검찰에서 선별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황금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하려고 명태규 씨 측의 변호인이죠. 남상권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남 변호사님이 현재 재판에서 아직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현재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제작진에서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연결이 재판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락이 되는 대로 연결을 하고요. 저희 패널 두 분과 함께 그동안은 시간을 때워야 명태규 되는군요. 씨의 황금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양해의 말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일단 생방송의 묘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네. 제가 또 황금폰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황금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용어를 제가 제일 먼저 썼다고 어떤 매체에서 그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어이도 없고 기가 막히는데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명태균 씨가 자기 관련해서 수사가 계속되기 시작하니까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역을 갑자기 깠습니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걸 보고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걸 뭐하고 갔냐. 옛날에 버닝썬 사건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흐리기 위해서 연예인의 황금폰을 깐 적이 있다. 그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희한하게 문해력의 문제가 맞는 것 같은 게 그걸 가지고 명태균의 폰을 황금폰이라고 제가 제일 먼저 언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황금폰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황금이 또 있어서 옛날에 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폰은 하고요. 황금 색깔에서 황금폰이었어요. 그때 아. 불렀던 것은 버닝썬 때는. 근데 이거는 그 용어는 제가 알기로 6일 전에 JTBC에서 제일 먼저 황금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예. 적어도 우리 CBS에서 그리고 제가 그런 용어를 그렇게 함부로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무래도 김웅 검사님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남성건 변호사가 다른 쪽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세 대의 휴대폰 그리고 USB 하나를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명태균 씨가 제출을 한 거죠. 12월 12일 날 제출을 한 건데 대화 내용을 복구하고 있는데 한 대에서만 15만 5천 개의 음성과 카톡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제가 지금 예전에 그 이정근 씨 그 파일 있지 않습니까? 예, 사무총장, 민주당. 그 저기 저 돈봉투 사건 그 일으켰던 이정근 씨 그 녹취록을 지금도 저는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일단 이걸 특정 상호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저기 클로바 노트 같은 그걸 통해서 일단 앱을 이용해서 그걸 전부 다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 텍스트 변환시킨 거를 지금 AI 중에서 뭐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예를 들면은 뭐 돈이나 아니면은 무슨 공천이나 키워드 아니면 검색을 이권 하는군요. 개입을 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찾아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 2분 안에 그런 것만 일단 쫙 뽑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또 구체적으로 2022년도에 지방공청 관련된 걸 좀 뽑아줘라고 하면 또 그렇게 파일을 뽑아줘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사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한 번도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파일을 다 들으면서 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걸 왜 제가 아느냐? 제가 과거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예. 녹취록 360개 테이프를 들었는데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그렇죠. 지금 그나마 AI가 도움이 있어서 좋은 앱들이 있어서 네. 일단 녹취록으로 뽑기는 좀 쉬울 것 같고 들어보니까 오늘 오전까지가 한 절반 정도 선별을 했다. 원래 변호인 입회하에 하는 건데 최재정 수석님은 명태균 씨의 황금폰 제일 황금폰 주목하는 아니라니. 내용은 어떤 겁니까? 물론 아직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건 다 없어요. 근데 뭐 여사 내용도 있다고 그러고요. 뭐 이제 뭐 짐작컨대 이게 이제 소위 황금폰이라는 게 이제 스모킹 건들이 있다. 예.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선 이제 저는 내용이 좀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뭐 김건희 여사하고의 뭐 통화 이것은 뭐 있었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우선 연관 인물들이 너무 많고요.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 두 부부만이 아니고 여권 내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거의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살 추리고 뼈 추리고 나오면 남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엄, 탄핵, 대통령 탄핵 뭐 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 이 길로 가는데 국민의힘이 이 데미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네. 녹취는 명태균 씨와의 강혜경 씨와의 녹취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명태균 씨가 주변인들에게 뭐 과연 그렇죠. 대통령의 녹취, 대통령이랑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주변인들의 녹취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원인데 명태균 씨 폰 직접 나오면 이 안에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제 정치적인 이제 환경을 보면 지금 계엄 탄핵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과 무관하게 명태균 게이트, 저는 선거 게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명태균 게이트의 초침은 상관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게 제대로 초침이 작동하게 되는 이제 황금폰이 포렌식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교롭게도 다 여권의 문제거든요.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명태균 씨 문제도. 그래서 이게 대선 이것저것 이제 후보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는데 그냥 차 띄고 포 떼고 하면 나중에 뼈도 못 추려서 후보들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현실적으로는 정치의 계절에서 볼 때 대선 국면에서 볼 때는 대선 주자들이 나올 경우 위험해진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일단 예 맞아요. 제가 그래서 뭐 사석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으로 정치 지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명태균이 결정을 할 것이다. 대선 특히 우리 당의 그 상황은 명태균 수사가 결국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확언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거고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명태균 씨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들은 강혜경 씨 휴대폰에서 나온 겁니다. 강혜경 씨가 받았던 이야기들에서부터 나온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휴대폰은 뭐냐 명태균 씨 본인의 휴대폰입니다. 본인이 가장 결정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나온 시점이 되게 미묘해요. 사실은 구속이 되고 그 뒤에 이거를 검찰에 제출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찾아오지 않아서 이거를 믿을 수 없어서 검찰에 낸다. 이거 말이 안 돼요. 박주민 의원하고 뭐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거는 일종의 뭐냐면은 두 가지를 노린 겁니다. 민주당에게도 야 니네한테 내가 거래할 거 있어. 그러니까 찾아와라고 말을 던진 거고 또 하나는 이 판은 내가 흔들 텐데 자 당신들 거기에서 그냥 나 몰라라고 하고 있지 마. 나 다 죽일 수 있어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 얘기는 지금 그런 거네요. 민주당 분들
저를 잘 활용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정권 잡으면 잘 봐주세요.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박주민 의원이 부랴부랴 사실 박주민 의원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아니 자기하고 뭐 만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네가 안 와서 나는 넘겨줬어라고 하니까 이 양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쫓아내려간 거예요. 그 정도로 명태균 씨는 거기 안에 들어있어도 지금 갖고 놀고 있는 거고 정치판을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강력한 그 휴대폰이라는 무기를 적절할 때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드는 의문은 그거예요. 검찰에 제출할 때 그 휴대폰을 따로 복제 그 파일들 복제 안 해놓고 줬을까요? 예. 그건 아닐 거예요. 황금폰 말고 추가로 있을 수 있다. 그 휴대전화 제출한 거를 그 원본 제출 그냥 다 하고 그렇죠. 끝이 아니고 그렇죠. 따로 또 복사를 해놓은 카피를 거죠. 해놓을 그걸 수도 가지고 있다.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국을 바꿀 수 있고 사실 이 양반의 명태균이 얼마나 지금 사실 대단하냐면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냥 사기꾼 아니다. 스테로이드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저기 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예. 해요. 그 양분 성격에 나불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3, 4일 동안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 일단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다 얘기를 하면 원래 남상권 변호인이 연락이 되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변호인이 한 얘기예요. 홍준표 시장의 과거 복당 얘기 21년인데요. 21년 4월에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나 복당 좀 부탁해줘 라고 얘기해서 그해 4월 25일 날 이건 뭐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주도 별장에서 김종인 위원장 등과 명태균 씨 등이 만났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은 조금 전에 오마이뉴스에게 명태균으로부터 홍준표 시장의 복당 부탁을 받은 적 없다.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이고요. 명태균 씨 측은 그렇게 부탁했다. 홍준표 시장 입장은 내가 왜 부탁을 하냐. 그거는 당시에 당권 주자들이 다 찬성해서 이준석 대표가 해준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우선 지금 조금 사안이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예. 홍준표 복당 부탁 아. 이거 하고 지금까지 나온 거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그 다음에 뭐 오세훈 시장 뭐 경선 과정에서 이런저런 거 이 등등등하고 요거는 좀 다른 게 일단은 조금 도덕적이라 그래야 되나 도덕적으로 어떻게 명태균한테 복당 부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 그런데 이게 과연 불법적인 거냐? 여기에서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예. 요거는 또 지금까지 거론됐던 뭐 대통령 부부 등등의 문제하고 조금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가오는 떨어지죠. 이거 이제 홍준표 법적인 씨 문제나 그런 건 사실이라면. 없으니까.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법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복당을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는데 비대위원장을 제주도까지 불러서 만나고 거기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이 뭔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론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뭔가 약점이 있지 않고서는 양쪽에서 다 그런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고 전달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 당시에 명태균 씨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성목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홍준표 그때 당시 시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이 에게 명태균 씨가 도와주면 이번에 다음번에 뭐 홍준표 시장님 저기 복당 시켜 주실 거죠?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복당 이야기를 여기저기 부탁을 한 건 맞죠.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그때 당시에 아무런 답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고 다녔고 실제로 복당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진술들이 사실은 다
숨겨져 있는 함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들하고 다 지금 관련이 돼 근데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앞서 이제 법적으로 이런 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뭐 모양은 좀 떨어지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명태균 씨의 폰에서 15만 5천 개 중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권의 대선 경쟁 구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오세훈 시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요부 얘기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M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건진 법사입니다. 도사 법사 우리나라 참 많아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MBC 보도입니다. 예비 후보자들에게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라는 얘기를 검찰이 확보했다. 그거를 이제 MBC가 보도한 거예요. 이에 윤한홍 의원은 난 모르는 일이다. 오늘 통화를 본 거예요. 아마 유력 정치인 A 씨에게 부탁했다라는 얘기했는데 뭐 그것과 연관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명태균 씨나 사실 건진법사도 그렇고 공천에 이렇게 개입하는 옛날엔 유력 정치인이 개입을 했는데 법사들이 개입을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매우 특이한 이제 경우인데요. 특히 그 건진법사의 경우에는 과거를 좀 한번 소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선 때 한참 그 소위 말해서 왕자. 아니 왕자가 아니고 산소를 두드려. 벗겨서 아 뭐 제례를 지냈던 굿을 버렸던 그때 등이 걸려 있죠. 윤석열 검사 부부 윤한홍 의원도 걸려 있습니다. 맞아요. 3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했던 그 재단, 그 재단의 건진법사의 재단에 출연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전 국세청장 이현동, 예. 그리고 이현동 사단, 역삼 세무서장 예. 등등등이 다 몇십억을 출연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더 들어가 보면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소위 말해서 대북 공작금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예. 뒤를 캐달라는 국정원의 부탁을 받고 공작금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별도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예요.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여러 개 혐의 중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하고 같은 혐의로 가는데 이거를 분리 기소를 합니다. 이현동 거는. 예. 그래서 이현동 무죄 나오고요. 원세훈 해당 항목 유죄 나왔어요. 여기에 건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대선 때 그 문제가 되고 그 뒤로 이 정권 초기에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세무조사 봐주겠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경고를 했다 예.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거 확인해서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으면 잡아들여야죠. 그래서 썰에 의하면은 계속 정권 팔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현재는 사람이다. 의혹이죠. 이제 보도에 나온 것에 따르면 건진법사가 이제 대기업들에게 접촉해서 최고 권력층과의 관계를 어필하면서 이권에 개입하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실에 주의를 줬다. 이런 얘기가 보도에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진법사를 대통령 부부가 완전히 절연을 하고 그야말로 내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현동 국세청장 문제부터 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과거사들이 있다는 추론들이에요. 그래서 건진법사가 소위 말해서 그때 그 사건 이후로도 사실 계속 뒤에서 이제 움직이고 일들을 벌리고 이런 짓들을 하고 다녔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서요. 예. 건진 폰도 제가 보기에는 저거 간단치 않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늘 우리 여사님이 참 성격이 좋으신 건지 참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고, 근데 정권 초기에 지금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 특히 국세청을 중심으로 소문이 많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주 초기 때 그때 이제 실세였다고 하는 장모 전 의원께서 건진의 그런 문제점들을 다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확실히 그때부터는
끊어져 나갔고 그래서 건진이 그때부터 그 장모 의원을 그 원수처럼 장모 전 의원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그 뒤를 계속 공격을 했었다라고는 하는데 그때 그 국세청 관련해서 이권 개입한 문제 이후로 사실상 거의 끊어졌다고는 들어요. 근데 그 이전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 이전에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 씨의 녹취입니다. 김영선 전용 공천을 건진이 줬다고 김영선 의원이 주장하더라. 내 역할을 축소시키려고. 그래서 신통력 대결을 펼쳤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조금 다른 이거 문제예요. 뭐 하여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 사건 담당 검사였잖아요. 그래서 맞아. 김건희 여사가 건진 법사를 알고 그때부터 건진 법사를 이현동 사단이 이제 로비를 하고 그래서 검사 윤석열에 의해서 뭐 분리기소되고 빠져나온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야당은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세청 뭐 사단들이 그런 어떤 벌렸던 일이 대통령이 이 양반을 내치게 되는 계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관을 구체적으로 가져왔다면 내칠래야 내칠 수 없는 사이다. 그런 저 족적들이 있다. 일단 건진 법사의 태블릿 PC와 휴대폰 세 대를 검찰이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유력 정치인들이나 뭐 전 정치인들이 브로커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꾸 법사나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참 씁쓸하고 참담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남상권 변호인을 연결해서 명태균 씨의 황급한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아직 저희 제작진 얘기가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남상권 변호인이 얘기하기에 명태균 씨의 폰에 여사의 목소리도 있더라. 이게 이제 22년 5월 9일 당연히 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메시지도 많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큰 테러가 있은 다음이어서 절도 사건 다루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예. 저기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전에까지는 우리 대통령과의 문제 있었을 때는 여사님이 한 9대 1로 저 부담을 네. 가지고 계셨다면 12월 3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그냥 너무 큰 일을 치셔가지고 사실 이런 게 이제는 조금 좀 뭐라 해야 되나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예. 대해서 우리 당은 빨리 이제 벗어나야 되는 된다.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이 명태균 사건입니다. 사실 미래에 영향을 미칠 미래에 것은 영향을 미치는 건진 미래에 법사도 영향을 미칠 마찬가지고요. 것은 그렇죠. 그 두 가지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짚어보죠.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비상계엄 그러니까 12월 3일 당일 정보사령부 산하의 HID 즉 북파공작원 부대가 움직인 데 대해서 중앙선관위 인사들을 납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건데요.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미연 벙커로 데리고 오라는 임무를 줬다고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뭐 복면도 준비하고요.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도 갖춰서 케이블 타이는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명의 명단 그러니까 선관위 실무자들 명단을 다 불러줬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우선 HID잖아요. 네. HID는 체포도 되고요, 신문도 되고, 그다음에 저격도 되고, 뭐 폭파도 되고 공작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굳이 선관위 직원을 왜 HID를 보냈냐? 여기 하나 있고요. 네. 뭐 이제 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선관위 뭐 여론조사꽃 양정철 조혜주 체포 예. 이런 것들이 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통령이 기꺼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선거 조작을 자백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예, 하는 하여튼,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왜 선관위에 다른 체포조도 있을 수 있는데 왜 HID 보냈느냐? 예. 요게 좀 의문이고요. 저는 예. 오히려 초점이 저는 그 소위 이제 음모론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비판을 해왔던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북한으로 위장해가지고 뭐 한동훈 사살하고 그 다음에 뭐 양정철 등을 구출하는 척하고 도망가고 예. 흔적을 남긴다. 이게 나 황당한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근거가 시간이 없어 김웅원님 말씀도 듣고 가야 이렇게 되거든요.
20초 남았습니다. 저는 저기 저 뭐 무슨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고 했다 그거는 전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HID를 동원한 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기가 있었죠. 이번에 국수본에서 강력계 형사들을 동원해서 10명 정도를 이렇게 실제 국회 앞으로 보냈거든요. 경찰에서는 그게 안내를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안내를 담당하는 교통이나 이런 쪽이 가지 예.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신빙성이 있다고 신빙성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HID 논란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 뭐 그 한판 히턴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